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설득의 심리학 1권. 로버트 치알디니 지음, 황혜숙 옮김. 21세기 북스. 파트 1. 설득의 무기. 문명의 발전은 인간이 의식적인 사고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진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어느 날 애리조나주에서 인디언 장신구 상점을 개업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놀라운 일이 있다며 한껏 흥분한 상태였다. 그 흥미진진한 사건에 대해 심리학자인 나에게 뭔가 합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친구는 한동안 판매가 되지 않아 골치 썩던 터키적 장신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관광객이 몰려드는 철이라 여느 때와 달리 손님들로 가득한 상점에서 터키적 장신구는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한 편이었다. 하지만 도무지 팔리지 않았다. 친구는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시도해봤다. 터키적 장신구를 상점 중앙에 배치해 손님들의 주의를 끌어보려 했지만 별반 효과가 없었다. 판매사원들에게 터키적 장신구 구입을 더 강력하게 권유해보라고 지시했는데도 역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제품 구매차 다른 도시로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친구는 부하가 치민 나머지 매니저 앞으로 메모 한 장을 휘갈겨 썼다. 진열된 물건을 전부 원래 가격의 2분의 1로 판매할 것. 손해를 보더라도 그 불쾌한 재고를 얼른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친구는 터키적 장신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진열장을 보고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이 2분의 1이라고 흘려 쓴 글씨를 매니저가 2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진열장 속의 모든 제품이 원래 가격의 2배로 팔린 것이다. 이 상황에 몹시 놀란 친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원한다면 다른 이야기부터 들어보라면서 어밋 칠면조 이야기를 해줬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과학 분야인 동물 행동학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였다. 어밋 칠면조는 성실하고 주의 깊게 새끼를 보호하는 훌륭한 습성을 지녔다. 새끼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깨끗하게 닦아주며 품에 안고 보호하는 등 새끼를 보살피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이런 어미 칠면조의 양육 방법에 뭔가 묘한 점이 있다. 어미의 모든 양육 행동이 새끼 칠면조가 내는 칩칩 소리로 촉발된다는 사실이다. 냄새나 촉감, 외모 같은 새끼의 특징들은 어미의 양육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새끼가 칩칩 소리를 내면 어미는 새끼를 보살핀다. 새끼가 칩칩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미는 새끼를 무시하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 한 가지 소리에만 의존하는 어미 칠면조의 행동은 동물 행동학자 폭스가 어미 칠면조와 박제 족제비를 이용해 실행한 실험에서 극적으로 밝혀졌다. 족제비는 칠면조의 천적이기 때문에 족제비가 접근해 오면 어미 칠면조는 꾀꾀거리며 부리로 쪼고 발톱으로 핥히는 등 거친 반응을 보인다. 폭스의 실험에서도 박제 족제비를 실에 매달아 어미 칠면조 앞으로 끌고 가자 어미 칠면조의 난폭한 공격이 즉시 이어졌다. 그러나 박제 족제비 뱃속에 새끼 칠면조의 칩칩 소리가 나는 작은 녹음기를 넣어 어미 칠면조에게 접근시키자 어미 칠면조는 족제비를 품에 안기까지 했다.
하지만 녹음기를 끄자 곧바로 족제비를 맹공격하기 시작했다. 누르면 작동한다. 어미칠면조의 행동은 상당히 우스꽝스럽다. 칩칩 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천적을 품어주고 칩칩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새끼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어미칠면조는 마치 단 하나의 소리에 따라 모성 본능이 좌지우지되는 자동인형처럼 보인다. 동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칠면조한테서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행동 패턴이 광범위한 생물 종에서 규칙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고정 행동 패턴이라 불리는 이 행동은 주로 구애나 교미의식 같은 복잡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 고정 행동 패턴의 기본적인 특징은 패턴을 구성하는 행동이 항상 동일한 방식과 순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마치 동물 내부의 어떤 기록장치에 이런 패턴들이 적혀 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구애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구애 행동 기록장치가 작동한다. 양육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양육 행동 기록장치가 작동한다. 버튼을 누르면 적절한 기록장치가 작동하고 기록장치가 작동하면 일련의 표준 행동이 뒤따른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록장치가 작동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물의 텃세 행동을 보자. 동물은 대개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동물의 침입을 받으면 엄중한 경계 태세를 취하고 침입자를 위협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격적인 행동도 감행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도 묘한 부분이 있다. 텃세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경쟁 상대의 존재 전체가 아니라 유발 요인이라는 몇 가지 특징이기 때문이다. 유발 요인은 깃털의 색깔처럼 침입자의 존재 중 극히 일부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컷 울새는 진짜 울새가 아니라 자기 영역에 남아있는 다른 수컷 울새의 가슴에서 빠진 붉은 깃털 뭉치만 보고도 경쟁자 울새한테 텃세권을 침범당한 듯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동물 행동학자들의 실험 결과도 있다. 한편 붉은 가슴 깃털을 제거한 완벽한 수컷 울새 모양의 박제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다른 종류의 새한테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흰 눈썹 울새의 텃세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푸른색의 특이한 가슴 깃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발 요인을 조작하면 하등 동물의 황당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겠다고 우쭐해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동물의 자동적인 고정행동 패턴은 거의 완벽하게 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새끼 칠면조만이 그 특유의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미 칠면조가 정상적인 칩칩 소리에만 모성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평범한 어미 칠면조는 그 자극 하나에만 반응을 보여도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다. 어미 칠면조의 자동적인 반응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짓궂은 과학자가 개입해 상황을 조작했을 때뿐이다. 둘째, 우리 인간에게도 나름대로 프로그램된 기록장치가 있다. 이 기록장치는 보통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유발 요인이 엉뚱한 순간에 기록장치를 작동시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다. 동물들의 이런 반응과 유사한 사람의 자동 반응은 사회심리학자 엘렌 랭어와 동료 연구진의 실험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다. 널리 알려진 인간 행동의 원칙 중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이유를 밝히면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이유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랭어는 도서관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는 학생들에게 실례합니다. 제가 서류 5장이 있는데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몹시 바빠서요. 라는 작은 호의를 청하는 실험에서 이런 사실을 입증했다. 이유를 덧붙인 이런 부탁은 거의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요청받은 사람들 중 94%가 순서를 양보한 것이다. 이 성공 확률을 실례합니다. 제가 서류 5장에 있는데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이유를 덧붙이지 않은 채 물어본 경우의 성공 확률과 비교해보자. 이 경우는 60%만 승낙했다. 언뜻 보면 두 실험의 결정적 차이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몹시 바빠서요 라는 추가 정보의 유무에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랭어가 3번째 실험에서 사용한 또 다른 문장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차이를 유발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 전체가 아니라 문장의 첫 단어인 왜냐하면이기 때문이다. 랭어는 3번째 실험에서 양보를 부탁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는 대신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말한 후 전혀 새로운 내용 없이 이미 밝혀진 사실을 다시 언급하도록 했다. 실례합니다. 제가 서류 5장이 있는데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좀 해야 하거든요. 실험 결과는 거의 모든 사람인 약 93%의 승낙으로 나타났다. 승낙할 만한 어떤 실질적인 이유나 새로운 정보가 없는데도 말이다. 박제죽제비에게서 흘러나오는 새끼 칠면조의 칩칩 소리가 어미 칠면조의 자동적인 양육 행동을 촉발했듯이 양보를 요청하는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는 랭어의 피험자로부터 자동적인 승낙을 유발했다. 누르면 작동하는 것이다. 물론 랭어는 인간의 행동이 기록장치가 작동하듯 항상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또한 추가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그렇지만 랭어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는 인간 행동 대부분에서 그런 자동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점원의 실수로 원래 가격의 2배로 판다는 가격표가 붙자마자 터키석 장신구에 우르르 몰려든 상점 고객들의 기이한 행태를 생각해보자. 누르면 작동하는 반응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행동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고객들은 대부분 터키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유한 여행객들이었기 때문에 비싼 것은 좋은 것이라는 원칙, 즉 고정관념을 구매 지침으로 삼았던 것이다. 상품의 품절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좋은 장신구를 구매하고 싶었던 여행객들은 가격 외에 마땅한 판단 기준이 없자 가격이 높게 책정된 터키 장신구를 소장할 가치가 있는 좋은 제품으로 인식한 것이다. 가격이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유발 요인이었으므로 좋은 품질을 원하는 구매자들 사이에서 극적인 가격 인상이 극적인 판매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의사결정의 지름길. 터키석 장신구를 산 여행객들의 어리석은 구매 결정을 비웃기는 쉽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좀 더 관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배우며 성장했고 현실 속에서 그 규칙이 입증되는 것을 끊임없이 목격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규칙은 오래지 않아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규칙으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과거에는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가격은 통상적으로 제품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올라가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은 좋은 품질을 반영한다.
따라서 질 좋은 터키석 장신구를 구매하고 싶지만 터키석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여행객들이 장신구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가격이라는 신뢰할 만한 기준에 의존한 것은 당연하다.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했겠지만 오직 터키석 장신구의 가격에만 반응한 여행객들은 사실상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선택한 셈이다. 터키석 장신구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특징을 철저하게 파악해 선택 가능한 여러 구매 결정 방식을 탐색하는 대신 제품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특징에만 의존하는 지름길을 택한 것이다. 그들은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었다. 다만 2분의 1을 2로 오해하는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말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구매 결정의 지름길을 선택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의 많은 행동이 이렇듯 자동적이고 상투적인 행동 방식의 지배를 받는데 대부분 가장 효과적인 행동 방식이자 반드시 필요한 행동일 경우가 많다. 우리는 현재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 적응하려면 지름길이 필요하다. 단 하루라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상황의 모든 측면을 전부 인식하고 철저히 분석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경험 법칙 등을 사용해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때에는 특별한 사고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정형화된 행동 방식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훌륭한 고정관념이나 유발 요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고정관념의 부정확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록을 만들고 평가하고 숙고하느라 꼼짝 못한 채 시간만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의 징후들을 보면 앞으로는 이런 고정관념에 더욱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점점 더 복잡 다단해지는 삶의 자극에 대처하려면 지름길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한 연구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밝혀냈다. 휴리스틱스. 모든 경우를 고려하는 대신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발견한 편리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고려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지름길은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원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고 과정을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효과를 발휘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는 휴리스틱스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말은 진실이라는 지름길 원칙을 생각해보자. 파트 6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사회는 특정 분야의 권위자로 여기는 사람의 발언과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다. 전문가의 주장을 스스로 검토한 후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는 상관없이 전문가라는 지위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의 정보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경향이 바로 누르면 작동하는 방식의 자동 반응이다. 반면에 모든 정보를 철저히 분석한 후 반응하는 경향은 통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신중하게 분석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통제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훨씬 더 쉽고 간편한
누르면 작동하는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다. 미주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모든 학생은 졸업 전에 반드시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새로운 학사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녹음해 들려줬다. 자신이 졸업하기 전인 다음 해부터 당장 종합시험이 실시된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감정적인 동요를 보였다. 당연히 발언의 내용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자신이 졸업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종합시험이 실시된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주장의 타당성을 주의 깊게 검토할 의지를 찾을 수 없음은 당연했다. 연구 결과는 간단했다. 피험자들은 개인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 문제에 관한 화자의 전문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이 경우 주장의 타당성과 상관없이 전문가의 말은 진실이라는 규칙을 적용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화자의 전문성과 상관없이 주로 주장의 타당성이 판단 기준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르면 작동하는 위험천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치해 놓는다고 볼 수 있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는 고려해 봐야 할 여러 가지 정보 중 한 가지 유발 요인에 자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일이 드물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럴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에만 심사숙고를 거친 통제 반응을 보인다던 말을 기억하라. 요즘처럼 빠르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자신과 관련 있는 중요한 주제조차도 심사숙고에 결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고민해야 할 주제가 복잡한데 시간은 촉박하고 주변은 산만한 데다 감정적으로는 흥분해 있으며 정신적으로 피곤하기까지 하면 조리 있게 사고할 여유가 도저히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중요한 주제든 아니든 지름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캡티니티스라고 부르는 현상의 치명적인 결과를 꼽을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국 사고조사단에 따르면 많은 항공기 추락사고는 기장의 실수가 명확한데도 승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명히 자신과 연관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도 승무원들이 전문가의 말은 진실이라는 지름길 원칙만 고집한 탓에 기장의 치명적인 실수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 것이다. IBM사의 전 회장 토머스 왓슨 주니어는 어느 보고서에서 바로 이런 현상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왓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고위 장교들의 사망과 부상을 유발한 각종 항공사고의 조사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꽤 유명한 공군 장교 우잘 엔트와 관련한 사고를 조사하게 됐다. 엔트는 비행 직전 부조종사가 갑자기 병가를 내자 대체 조종사를 배정받았는데 이 대체 조종사는 전설적인 공군 장교와 함께 비행하게 됐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했다. 엔트는 이륙 도중 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박자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렸다. 엔트와 처음 비행하는 새 부조종사는 엔트의 고갯짓을 바퀴를 집어넣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이륙 속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랜딩 기어를 들어 올렸다. 비행기는 곧바로 활주로와 동체 충돌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엔트는 부러진 프로펠러 날에 등이 찔려 척추가 손상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라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왓슨은 사고 경위에 대한 부조종사의 해명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부조종사의 증언을 들으면서 내가 물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왜 랜딩결을 올렸는가? 부조종사는 장교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말 멍청한 행동이었다. 과연 멍청한 행동이었을까? 사고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그렇겠지만 지름길이 필요한 미군 같은 현대인의 삶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더러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 분명한 자동화된 행동 패턴에 대해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아마도 이런 행동이 거의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에 어쨌든 우리는 자동화된 행동 패턴의 특성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 패턴의 작동 방식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손에 나 자신이 함부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동물 행동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자. 알고 보니 칩칩 소리를 담은 녹음기나 알록달록한 가슴 깃털 뭉치를 사용해 다양한 동물의 자동 행동 기록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동물 행동학자뿐만 아니었다. 모방 동물이라 부르는 일군의 동물들도 다른 동물의 유발 요인을 모방해 다른 동물의 자동화된 행동 기록 장치를 부적절한 순간에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상대 동물이 보이는 완전히 잘못된 반응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다. 한 예로 포투리스 속에 속하는 암컷 개똥벌레가 포티누스 속의 수컷 개똥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펼치는 섬뜩한 속임수를 살펴보자. 포티누스 속 수컷은 당연히 잔인한 포투리스 속 암컷과의 접촉을 용의 주도하게 피해 다닌다. 그러나 오랜 세월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포투리스 암컷 사냥꾼은 먹잇감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짝짓기 준비가 끝난 포티누스 속 암수 개똥벌레들이 서로를 향해 깜빡이는 특별한 구애 신호가 그것이다. 포투리스 암컷은 바로 이 짝짓기 신호를 모방해 포티누스 수컷을 잡아먹는다. 사냥꾼 암컷의 거짓 신호에 따라 구애 행동 기록 장치가 작동되면 가엾은 포티누스 수컷은 사랑이 아닌 죽음의 품에 기계적으로 날아든다. 거의 모든 종류의 생물이 생존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름의 모방 기술을 발달시켰다. 가장 원시적인 병원균도 예외가 아니다. 영리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숙주에게 유익한 호르몬이나 영양 성분의 특징을 모방해 건강한 숙주세포에 접근한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는 순진하게도 광견병이나 전염성 다닉증, 감기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들을 열심히 세포 속으로 끌어들인다. 정글 같은 우리 사회에도 슬프지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유발 요인을 모방해 인간 특유의 자동화된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당연히 존재한다. 다만 동물들의 반응은 대체로 본능에서 비롯되지만 인간의 자동화된 행동의 기록장치는 대개 학습을 통해 습득한 심리 원칙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 위력은 천차만별이지만 이 중에는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원칙들이 있다. 다만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원칙들을 복종해왔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들을 전부 파악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무기로, 즉 자동화된 반응을 이끌어내는 설득의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응을 유발하는 설득의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며 그런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저런 사회적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성공 확률은 눈부실 정도다. 그런 성공의 비밀은 자신의 요청을 구조화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설득의 무기를 파악해 활용하는 방법에 있다. 어쩌면 강력한 심리 원칙을 끌어들여 우리의 자동화된 행동을 유도하는 기록 장치를 작동시킬 적절한 단어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심리 원칙에 따라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간의 성향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방법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다. 터키적 장신구 상점을 운영하는 내 친구를 기억하는가? 처음에는 우연한 실수로 이익을 봤지만 친구는 오래지 않아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반복해서 이용하기 시작했다. 관광 시즌이 되면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매겨 판매를 부추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다고 한다. 순진한 휴가객들을 살살 자극하면 늘 그렇듯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도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이나 팻말을 붙인 다음 할인 상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원래 가격으로 팔면 된다고 한다. 이때에도 할인 이전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자동 반응을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